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뉴스데스크입니다. 2년이 넘었는데요. 돌아보니 온통 무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MBC는 참담하게 망가졌습니다. 지역방송 전주 MBC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근 10년, 공영방송 장악은 집요하고도 무도했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저항하고 한순간도 싸움을 멈춘 적 없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고 또 화나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서 다음 주부터 어쩌면 마지막이 될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그때가 언제일 줄 모르지만 공영방송이 바로 서고 MBC가 사랑받게 되고 지역방송 전주 MBC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돌아와서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매섭게 질책하시고 따갑게 비판하시더라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좀 그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그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좀 길 수도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뉴스 앵커를 맡은 지, 저는 실은 기자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달리 지역에서 뉴스 앵커라는 것은 서울하고 달리, 서울은 그 보직이어서 인사 발령의 대상인데요. 지역에서는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 일을 낮에는 하고 동료들이랑 퇴근하고 난 후 8시 이후에 회사에 다시 들어와서 진행하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걸 제가 2년하고 만 1개월을 했는데요. 보통 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되면 기자들이 진행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한 1년 정도 하면 바꾸는 일이 잦습니다. 아, 이게 가외 일이군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 1년 하고 바꾸기를 바랐고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좀 고립되는 것 같고 어떤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취재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시간대가 잠자기도 그렇고 저녁 먹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시간이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서 저도 바꿔주기를 바랐었는데 이게 앵커가 그러면 잠깐만 정리해보자면 앵커가 고위직이나 뭐 권한이 있거나 보직이 있거나 예우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하게 되는 지방방송사에서는 가외일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발령 대상이 아니고요. 보도 책임자가 예를 들어 보도국장이 너 오늘부터 이 일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그렇군요. 그런 일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뭐랄까요? 뒷방으로 물러가 혹은 뭐 취재 일선에서 물러가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수석 부위원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2년 한 3개월 됐었거든요. 그 일 끝나고 지역에 내려오자마자 10일 만에 이 일을 시켰거든요. 아, 노조 지부장을 끝내자마자. 그리고 다른 일을 주지 않고 오로지 이것만 맡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취재 현장을 나갈 수는 없었고 오로지 이 일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재원과의 관계도 맺기가 확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승진도 역전이 됐겠군요. 당연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내밀한 부분,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인사권자가 고백해주지 않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역전됐군요. 그게 의도가 있는 건지 없는지하고 무관하게 결과는 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건 사적인 이야기들이고 공적으로도 지금 MBC가 총파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본인도 동참하는 의사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함께 하시는 분들 뭐 다른 아나운서나 혹은 뭐 함께 일하는 방송국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미리 말씀을 못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저는 제가 마지막까지 주저했었던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 직전에 제가 말을 하다가 좀 약간 끊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8월 초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제가 2년 넘게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을 국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가을 개편 때 예. 바꾸자. 예. 저는 정말 속으로 후련했었거든요. 그 시점에서만 하더라도 MBC 문제가 연일 현안이 되고는 있었는데 네. 파업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대한 것들은 결정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는 돼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파업 시점하고 그 시점이 딱 정확하게 맞물렸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하는 작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좀 있었는데 이걸 뭐 실행에 옮기는 문제하고는 또 전혀 다른 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후배 하나가 지나가면서 정말 장난스럽게 선배 멋있는 클로징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게 지난주 들어와가지고 파업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딱 두 가지 지점이 접혔습니다. 만약 이걸 하게 됐을 경우. 왜냐하면 정말 파업이라는 게 모든 걸 걸고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특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클로징을 하든 오프닝을 하든 이게 파업 국면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만약 이게 돌발적으로 비춰진다거나 경솔하게 비춰진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회사에서는 징계 사유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편집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요청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저 혼자 책임을 지는 거는 괜찮지만 저하고 같이 진행하는 여자 아나운서 그리고 카메라 감독 그 기술 스태프들 뉴스 PD들 이런 사람들은 일부 이분들 중에는 비정규직도 있고 연결고리가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가 알겠습니다. 정말 징계를 시도해서 그들을 압박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죠. 오랜 고민 끝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오프닝을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물론 아마도 직전에 얘기는 하셨겠죠. 뭐 동료나 그죠? 예. 뉴스 시작 직전에. 예. 직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뉴스룸을 보통 들어가면 서울 MBC 뉴스가 이제 시작되는 게 8시 정확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주변 시간 정도에 내려가거든요.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까지도 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뉴스룸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확신이 없어서 혼자 먼저 제가 앉았는데 2, 3분 후에 목소윤 아나운서라고 저와 같이 진행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들어왔길래 그때 해야겠다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목소윤 아나운서한테 한마디 했죠. 이게 내가 한 1분 정도가 될 수도 있겠냐. 1분 정도 나 혼자 내가 멘트를 하고 있으면 혹시 목 아나운서 표정 관리가 가능하겠나.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앵커 멘트를 할 때 한 5초 정도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시선 처리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1분 정도를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예. 그 오랜 고심 끝에 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주변에 대한 피해도 고민을 했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제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파업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MBC 뉴스가 망가져 있었고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는데 그것마저 또 파행이 되는 그 파업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청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역할을 다 해오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다시 들어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있으셨겠죠. 이제 MBC 기자들은 그 과거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유난히 강한 어떤 집단이었는데 그 자부심이 다 최근 한 12년간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후배들에게 떳떳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도 같고. 그런 측면이 제일 강했죠. 파업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기자가 25년을 제가 지금 기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기자가 권력화돼 있다 내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코 저는 동의하지 않고 기자는 자부심이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근데 최근에 상황이 보면 MBC 기자 같은 경우는 뭐 기레기, 기자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참담한 지경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앞으로 7, 8년 그 정도밖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상태로 지낸 것이 정말 제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항상 후배들한테 기자 본분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바꿔놔주는 것도 선배로서의 어떤 도리이자 의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 MBC 김환강 기자였습니다. 갖고 어떤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취재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시간대가 잠자기도 그렇고 저녁 먹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시간이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서 저도 바꿔주기를 바랐었는데 이게 앵커가 그러면 잠깐만 정리해보자면 앵커가 네. 고위직이나 뭐 권한이 있거나 보직이 있거나 예우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하게 되는 지방방송사에서는 가웬일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발령 대상이 아니고요. 보도 책임자가 예를 들어 보도국장이 너 오늘부터 이 일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그렇군요. 그런 일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뭐랄까요? 뒷방으로 물러가 뭐 예. 혹은 뭐 취재 일선에서 물러가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뉴스데스크입니다. 2년이 넘었는데요. 돌아보니 온통 무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MBC는 참담하게 망가졌습니다. 지역방송 전주 MBC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근 10년, 공영방송 장악은 집요하고도 무도했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저항하고 한순간도 싸움을 멈춘 적 없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고 또 화나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서 다음 주부터 어쩌면 마지막이 될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공영방송이 바로 서고 MBC가 사랑받게 되고 지역방송 전주 MBC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돌아와서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매섭게 질책하시고 따갑게 비판하시더라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좀 그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그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좀 길 수도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뉴스 앵커를 맡은 지 저는 실은 기자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달리 지역에서 뉴스 앵커라는 것은 서울하고 달리 서울은 그 보직이어서 인사 발령의 대상인데요. 지역에서는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 일을 낮에는 하고 동료들이 퇴근하고 난 후 8시 이후에 회사에 다시 들어와서 진행하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걸 제가 2년하고 만 1개월을 했는데요. 보통 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되면 기자들이 진행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한 1년 정도 하면 바꾸는 일이 잦습니다. 아, 이게 가웬 일이군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 1년 하고 바꾸기를 바랐고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좀 고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수석 부위원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2년 한 3개월 됐었거든요. 그 일 끝나고 지역에 내려오자마자 10일 만에 이 일을 시켰거든요. 아, 노조 지부장을 끝내자마자. 그리고 다른 일을 주지 않고 오로지 이것만 맡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취재 현장을 나갈 수는 없었고 오로지 이 일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재원과의 관계도 맺기가 확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승진도 역전이 됐겠군요. 당연히 그러면. 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내밀한 부분,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인사권자가 고백해주지 않는 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